I'm a born hater. 안녕하세요. 한결같은 베이퍼 이원입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많이 요청하셨던 액상 평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똑같은 영상만 올려서 이번엔 액상 평가 영상이 아니고요. 리빌드 영상을 좀 올릴까 해서 하는데요. 오늘의 리빌드 이거는 리빌드도 그렇지만 모드도 평가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가한 모드는 바로 요 심플 모드와 터그보트 RDA, 그리고 리빌드 할 거는 이 터그보트 RDA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RDA일 수도 있지만 나온 지도 조금 됐어요. 그런데 사용하기 너무 편리하고 몇 가지 장점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리뷰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리빌드 영상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인에서 클로스업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든지 한결같은 베이퍼 이원입니다. 다시 클로스업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평가할 바로 오늘 평가가 아니죠. 오늘은 리빌드 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바로 듀얼 코일 24게이지 듀얼 매크로 코일 빌드고요. 어디 한번 얘는 완성된 상태고 위킹까지 다 해놓은 상태고요. 어디 한번 파이어 해보고 파이어 아주 좋네요. 아주 잘 작동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요거 리빌드 하는 영상을 찍게 될 건데요. 한번 대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필요하실 도구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제 전용 도구를 다 안 쓰고요. 몇 가지 도구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베이핑 키트가 있으셔도 베이퍼들이 쓰실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한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쓰시는 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 집게, 뭐 니퍼라고 부를 수도 있죠. 얘는 근데 니퍼가 아니고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 핀셋, 쪽집게. 저는 세라믹틱보다 이렇게 셀 돼 있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손톱깎이. 당연히 뭐 전문적으로 하실 거면은, 아니면 당연히 더 잘 되는 거는 플라토 니퍼, 니퍼가 쓰시는 게 난데, 손톱깎이는 누구나 집에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가위, 싹둑싹둑. 그런 다음에는 요 솜. 제가 지금 쓰려고 그러는 솜. 요 솜은 뭐 고견도라고도 불리는데 얘는 100% 유기농 솜이고요. 얘 80장인가 60장에 이니스프리에서 6,000원이고요. 맛 표현력 엄청나고 뭐 흡수력 되게 괜찮고요. 60장이면은 그 한 봉지 가지고 한 6개월은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한 2, 3일마다 리빌드를 하신다 그러셔도. 그런 다음에는 필요한 게 24게이지 칸탈선. 24게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24게이지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0.25에 맞춰서 저는 베이핑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칸탈선 24게이지. 그런 다음에 요 토치. 토치는 굳이 필요는 없으신데 칸탈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조금 더 쉽게 만드시고 싶으시면은 그게 필요하고요. 일단은 얘를 제거를 하고 한번 세척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맨 마지막 요거 다이소에서 2,000원이고요 나사 사이즈별로 있고요. 얘네 둘이 3mm, 2.5mm, 그 다음에 2mm 하나, 그 다음에 1mm 하나요. 아무튼 도구는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요것만 제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척하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나사는 벌써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놨고요.
저는 이렇게 빌드 할 때 다른 분들은 모드에다 주로 놓고 하시는데 카메라 앵글 때문에 요 코일직에다 놓고 하겠습니다. 이제 뭐 처음부터는 되게 간단하니까 초보자들 위한 영상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이 턱보트를 평가한다 그러면은 턱보트의 주스웰은 한 이 정도, 한 5m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요 밑에 주스 들어가는 부분을 요 위에, 밑에 판서부터 위에까지, 위에 벽 있는 데까지 높이를 재서 그거를 주스웰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이제 액상, 뭐 이주스 액상 자체를 떨굴 때 그러면은 요 높이로 올라오니까 요 높이까지가 파여져 있는 웰이니까 우물이니까 주스벨이라고 부르고요. 턱보트는 간단한 포스트 3개 있는 포스트 3개고요. 이 턱보트 코어는 좀 안 좋은 게 여기 구멍이 조금 작긴 해요. 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구멍이 좀 작아서 좀 안 좋은 점이 있긴 있는데요. 어차피 그냥 듀얼 코일로 뭐 22게이지 이상 넘기실 거 아니시면은 트위스테드 이런 빌드, 좀 복잡한 빌드 하실 거 아니시면은 얘는 되게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턱보트 곁에 보시면은 안에 델링 플라스틱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편리한 것 같고요. 맛 편역이 엄청 뛰어나고요. 장점은 피스가 2피스, 요 2가지 피스뿐이 없다는 거고요. 단점을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 바람구멍이 양쪽에 있긴 있는데 싱글 코일을 하기 위해서 바람구멍 하나가 안 막힌다는 거고, 그리고 바람구멍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인데요. 그게 장점이기도 해요. 맛 표현력이 워낙 뛰어나고 제 생각에는 바람구멍이 딱 적당한 것 같아서 만약에 더 키우고 싶으시면, 굳이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로 드릴로 한번 떼우셔도 되시긴 하시고요. 아무튼 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드는 요 3mm짜리 요 드라이버에 5바퀴 반을 빌드해서 듀얼 코일로 해서 매크로 코일 빌드고요. 그 빌드는 한 0.25옴 정도 나오고요. 한 0.1, 0.2에서 0.25 사이 정도 나오고요. 칸탈선은 한 10cm 조금 넘는 한 12cm 정도 되는 피스 2가닥을 가지고 시작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칸탈선을 일단 끊고요. 칸탈선을 한 가닥을 제가 지금 한 20cm 조금 넘게 했는데요. 이제 반 또 끊고, 그럼 칸탈선 요 2피스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요 2피스를 같이 이렇게 묶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요 벤치를 잡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독할 겸, 그리고 조금 더 뭐 위생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칸탈선을 만지기 쉽기 위해서 토치로 한번 지져주겠습니다. 토치로 오랫동안 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빨개질 때까지만 지져주시면 되세요. 토치로 이렇게 대충 지져서, 토치에서 거리를 조금 어느 정도 띄워주셔야 이게 가열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지져주시고요. 가물공간만 지져주시면 되니까 끝까지는 다 안 지져주셔도 되세요. 가물공간을 꺼내서 이런 물컵에다가 한번 담가주시면은 끝만, 그러면은 이쪽이 주로 빨리 식는 편이고요. 한번 만져봤는데 괜찮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만질 수 있고요. 이제 칸탈선을 펴주시고, 이것도 한번 펴주시고, 이 상태에서 들어갈 건데, 이제 칸탈선 하나를 잡고 요 3mm 요 드라이버에 엄지로 여기를 잡아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감기 시작하는데, 오늘 5바퀴 반이니까 6바퀴를 감으시면 되세요.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고요. 6바퀴 반이라는 이유는 이걸 피시면은 양쪽 끝이 안 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바퀴 반이라고 불러지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냥 6번 감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시겠지만 매크로 코일은 특성상 요 코일 틈 사이에 아예 틈이 없어요. 딱딱 붙이는 건데 그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띄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맨 마지막에 붙이는 걸로 하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잡고 꾹 당겨주시면 되세요. 세게 여기도 잡고 이쪽으로 꾹 당겨주시면 되시고요. 그게 뭐를 하냐면은 요 나사선 3mm에 딱 맞게 조여지고요. 양쪽 틈이 딱 적당하게 벌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요 상태에서 빌드를 시작할 건데요. 빌드를 시작하기 전에 반대쪽도 똑같이 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번엔 조금 더 빨리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엄지를 잡고 그런 다음에 얘는 여기서 위로 감았으니까 여기서 밑으로 감았으니까 똑같이 밑으로 감아 주셔야 되세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이제 또 이걸 잡고 이 벽에다 맞추고 잡고 꾹 당기고 그런 다음에 반대쪽도 또 잡고 꾹 당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칸탈선을 끊겠습니다. 칸탈선을 끊는 거는 한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갈 건 좀 길게 하시고요. 가운데로 들어갈 건 조금 더 짧게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턱보트를 잡고 아니면은 RDA 드리퍼 이 덱을 잡고 네게티브를 먼저 마이너스 쪽을 먼저 꽂으십니다. 마이너스를 꽂으신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를 잡고 꽂아주시면 되세요. 플러스를 꽂은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어디다 중점을 맞추냐면요. 일단은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가운데 아직은 맞추시지 말고요. 그거는 이 나사를 조이고 할 거니까 마이너스 포스트를 꾹 밀어 넣어주시는데 여기 덱 끝머리하고 이 가운데 포스트와 딱 간격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드라이버로 마이너스 포스트를 꾹 조여주시면 됩니다. 세게 조여주셔야 되세요. 칸탈이 좀 이따 여기다 두고 당길 건데 만약에 이게 꽉 안 조여져 있으면은 얘가 움직이거든요. 아니면 뽑히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꾹 가운데로 이제 양옆 간격을 맞춰주세요. 양옆 간격을 맞춰주신 후에는 얘를 돌려서 빼주시고요. 얘를 돌려서 빼주신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를 안 조이고 니퍼 있으시면 니퍼 아니면 손톱깎이로 여기를 끊어주시게 되십니다. 손톱깎이로는 생각보다 끊기 힘들어요. 24게이지는. 이유는 제가 이 손톱깎이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날이 좀 나갔네요. 끊어주시고 최대한 바짝 끊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조금 빼가지고 그 튀어나와 있던 간격만 딱 끊어주시고요. 그 상태만 끊기면은 다시 드라이버를 해서 잡고 가운데 군역 맞춰주시고요. 여기 맞춰주신 상태에서 다음 피스를 넘어갑니다. 반대쪽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시겠죠? 반대쪽을 하실 때는 두 번 일을 안 하시려면 여기다 한번 대보세요.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다음에 가운데 거를 그 플러스 포스트로 들어가는 거를 그 간격에 맞춰서 한번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번 미리 끊어주시고요. 끊고 겉에 거는 조금 더 길게 끊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놓으실 거거든요. 꼭 누실 때는 드라이버를 끼고 누시는 게 좋으세요. 이유는 그래야 이 코일이 모양이 안 망가지거든요. 칸탈선이 움직이게 하도 쉽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해 주는 게 최고 중요하세요. 나중에 빌드하다가 괜히 모양 안 좋아져 가지고 힘들어지시니까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해주시는 겁니다.
카테서를 만져서 이제 가운데를 겉으로 꽂았으니까 가운데를 되게 맞춰서 꽂으면 되겠죠? 되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잘 안 맞춰지네요. 나사가 좀 덜 풀려 있네요. 어쩐지 구멍이 잘 안 들어오는데. 나사를 끝까지 풀고 얘를 꽂고 이제 꾹 눌러주시면 들어가네요.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이번엔 가운데 걸 먼저 조여주세요. 가운데 게 최고 꽉 조이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유는 플러스 포스트는 하나뿐이 없고, 예를 들어서 터그보트일 경우는 여기 하나뿐이 없고, 요거를 가운데를 꽉 조여야 이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조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겉에 마이너스 포스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 포스트를 꽉 조이신 상태에서 얘를 또 가운데에다가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딱 완벽하게 가운데가 안 되셔도 되세요. 한 요 정도만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똑같이 요걸 끊을 건데, 요 마지막 거는 끊기 어려우니까 잡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지가 알아서 끊긴답니다. 이제 균형을 한 번 더 잡아주실 거고요. 가운데로 균형 잡기 꾹, 또 한 번 꾹. 이제 맨 마지막에 할 거는 얘를 조이는 건데요. 그거는 가열시키면서 할 거고, 그러시기 전에 얘네 세 개 포스트가 꽉 조여져 있다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돌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큰 드라이버를 쓰시든가 아니면 저같이 요거를 꽉 꽂은 상태에서 위에서 눌러주시면서 벤치를 잡고 포스트 잡고 꾹 돌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얘가 피벗할 때 하는, 이렇게 돌릴 때 쓰는 힘이 더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해서 꽉,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꽉 조여주시면 되세요. 이제 이 상태에서 잡고 돌리셔도 되시고요. 혹시 헐렁헐렁한가 뭐 하기만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균형 가운데 감각은 거의 다 왔잖아요. 이제 옆에서 보셔가지고 손으로 위아래 간격만 살짝 조절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다른 게 아니고 카메라 배터리가 죽어가지고 아무튼 아까까지 한 거는 이제 칸달 제대로 여기다 끼는 건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는 핫스팟을 잡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벌써 얘를 핫스팟을 제가 카메라 끊긴지 모르고 핫스팟을 잡고 있었는데요. 핫스팟을 잡기 위해서는 되게 쉽거든요. 여기 보이시면은 다시 이렇게 벌려서 좀 보여드릴게요. 코일 빌드 되게 완벽하게 해놓은 거를 이렇게 해놓긴 아깝지만, 일단 잡으실 때는 요 3mm짜리 요거로 한 번씩 이렇게 조여주시고요. 가운데로 고정을 시켜주시고, 몇 번 하면은 참 간단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가운데에서 무조건 불이 같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동시에 그걸 어떻게 하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이 겉에서부터 먼저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매크로 코일의 포인트는, 최고 중요한 포인트는 요 가운데 선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틈 스페이싱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꾹 찢어주시고, 빨간 상태에서 요거로 핀셋을 이렇게 꾹 집어주시면 된답니다. 굳이 이런 집게로 안 하셔도 되시고 핀셋으로 하셔도 되시고요. 잠시만요, 제 핀셋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핀셋을 가지고 여기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누른 상태에서 이 핀셋을 누르시면 쇼트가 나서 이 칸탈선이 끊어진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꾹 누르신 상태에서 요거로 꾹 집어주시면 되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은 코일 모양이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이제 뭐 밑에 위에 다 이렇게 꾹꾹씩 집어주시면 되시고요. 또 반대쪽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요. 식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한번 꾹 눌렀다가 또 식는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주로 핫스팟이 잡혀서 최고 끝
핫스팟을 잡는 이유는 목표가 전체가 똑같은 온도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가운데서부터 불이 들어서 이렇게 퍼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같이. 그러면 핫스팟을 잡은 다음에 주로 이 양쪽 코일이 동시에 불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똑같은 색깔로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잡는 게 최고 중점이거든요. 코일을 빌드할 때는. 그걸 어떻게 잡으시냐면 만약에 이쪽이 이쪽보다 더 빨리 들어온다고 시작하면은 그럼 더 밝게 들어온 데를 이걸로 꾹꾹 집어주세요. 살짝 움직여주시고 그렇게 꾹꾹 눌러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요 나사선 마이너스 포스트 두 개가 있잖아요. 양쪽 끝에 있는 거 그거를 조여주시면 되시는데 양쪽을 다 조이시는 게 아니라 불이 더 흐리게 들어온데 더 늦게 들어온데 쪽 이 연결되어 있는 마이너스 포스트를 꾹꾹 조여주시면은 아마도 조금 연습하시면은 핫스팟은 잡기 쉬우실 겁니다. 동시에 들어오는 것도 쉬울 거고요. 그럼 보이시면 이렇게 동시에 잘 들어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식히시고 빨리 식히시려면은 그냥 얘를 가지고 물에 살짝 이렇게 담가주시면 되시고요. 물을 한번 털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위킹을 시작할 겁니다. 위킹을 하실 때는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 솜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저는 오늘 쓸 거는 최고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최고 싼 거로 할 거고요. 그건 바로 이니스프리에서 하는 100% 유기농 솜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미국에서는 고겐도 올게닉 코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원래는 일본식 화장 솜이에요. 근데 이니스프리에서 얘가 60매에서 80매에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얘를 어느 정도를 쓰실 거냐면 한 5mm 정도 넓이만 한 이 정도만 이렇게 가려가지고 싹둑 잘라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를 가운데서부터 겉으로 조금씩 이렇게 팽팽하게 살살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그럼 조금 어느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가운데를 찾고 그 가운데를 쭉 찢어주세요. 요 정도만 해도 하나는 한쪽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솜면은 솔직히 60에서 80매면 한 6개월 진짜 넘게 쓰세요. 엄청 싸고 그리고 레온, 셀류 코튼 이런 거 훨씬 더 맛있고요.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요 핀셋을 잡고 한번 살짝만 당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손으로 잡고 당기시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쪽이 뭉쳐요. 그냥 당기시면. 그래서 이쪽을 팽팽하게 해주신 상태에서 반대쪽을 당겨주시면 되세요. 팽팽하게 당기시고 팽팽하게 하고 당기시고 이렇게 뭉치잖아요. 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살짝 또 팽팽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세요. 왔다 갔다 한번 해주시고 이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잘하셨다는 거세요. 딱 그 정도 적당히 텐션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은 완벽하게 소음을 주셨다는 거고요. 반대쪽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요 끝 끄는 부분을 뭉쳐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돌돌 말아주신 상태에서 이거를 쭉 꽂으시고 이번엔 핀셋 안 써도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잡혔다. 잡고 당긴 상태에서 이쪽을 팽팽하게 하신 상태에서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당겼다. 그런 다음에 왔다 갔다 그럼 솜이 딱 적당한 양이에요. 이제 솜 양에 따라서 뭐 무화량서부터 맛 표현력이 엄청 바뀌거든요. 그걸 알아주셔야 되시고요. 이제 솜 길이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듀얼 코일, 특히 매크로 코일을 할 때는 딱 적당한 게 요 모드 여기 보이시죠? 주스웰 여기다 딱 대게 RDA 대게 딱 대시고 쑥 딱 자르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딱 대시고 가위를 쑥딱 자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자르시면은 제가 이쪽을 좀 덜 잘랐네요.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딱 정확한 요게 나와요. 그러면은 도라이버 하나를 가지고 여기다 주스웰 안으로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세요. 주스웰 안으로 넣으실 때 항상 어느 분들은 코일 밑으로 끼시더라고요. 매크로 코일은 코일 밑에 끼는 게 안 좋습니다. 특히 0.4 밑으로 내려가시면 더 안 좋고요. 이유는 무화량하고 맛 표현력이 안 되고요. 그 이유는 코일이 가열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식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에어플러가 많은 요즘에 드리퍼들을 많이 쓰는 거고, 그러면은 바람구멍을 타고 이 코일 밑으로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뾰족한 핀셋을 가지고 아니면 이런 드라이버를 가지고 밑에를 안 닿게 이렇게 꼭 맞춰주세요. 주스웰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밑에는 구멍이 있게, 반대쪽까지 끝까지 뚫리는 구멍이 있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액상만 적셔주시면 되십니다. 이제 액상 적시는 것까지, 잠시만요, 여기 풀렸네요. 액상 적시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 건데요. 액상 적시는 거를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오늘 쓸 액상은 요 드리퍼들의 로망, 요 문마운틴에서 나오는 마틴 미스트라는 액상이고요. 아니면 영어로 하면 마르션 미스트. 얘는 그 망고, 시원한 망고 맛인데요. 망고도 좀 다양해요. 좀 틀린 망고인데, 얘는 드리퍼들의 로망이라는 이유는 드리퍼 퍼페스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 라벨에 얘는 드리퍼용 액상입니다. 아니면 모드용 액상. 0.5옴 위로 쓰실 때는 안 쓰시는 거고요. 주로 맛 표현력이 제대로 안 된답니다. 그리고 얘는 98.6% VG 인 액상이고요. 액상이 엄청 걸쭉해요. 그래서 액상을 여기다 놓을 건데, 여기다 다루실 때는 페인트 브러쉬 테크니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페인트 브러쉬 테크니크, 붓질 테크니크라고 하는데, 이유는 액상을 살짝 짜면서 붓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솜 전체 모든 면에. 솜을 너무 많이 적시지 마시고요. 반대쪽, 또 가운데도 떨구시면 주로 흡수력이 되는데, 새솜은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아주 축축해 보일 때까지만, 마른 부분이 없어 보일 때까지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얼마나 잘 빌드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 히히. 빌드 잘 된 것 같네요. 이제 클로스업에서 나가가지고 맛 표현력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무활용이 어느 정도 된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결같은 베이퍼 이원입니다. 다시 이제 클로스업에서 리뷰를 하는 걸 보여드리고 다시 나오게 됐는데요. 액상이 벌써 다 흡수됐네요. 조금만 더 떨궈야지. 문마운틴 이 마틴 미스트, 진짜 과일 액상 좋아하시면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VG가 많이 들어가면은 맛 표현력이 떨어진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아주 맛있고요. 턱보트, 얘를 심플 모드에 얹어놨고요. 심플 모드 평가하고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심플 모드는 평가하는 걸로 보여드리고요. 일단 지금까지 빌드 해봤으니까 먹어봐야죠. 턱보트 RDA.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활용 어마어마하죠? 빌드는 얘는 5바퀴 반에 3mm를 하면은 0.21에서 0.24 사이가 나오고요. 요번 빌드를 오늘 저와 같이 하게 되신 거는, 기억하시게 되시면은 24게이지 칸탈에 5바퀴 반 3mm 나사에 돌려서 0.21에서 0.24 옴으로 나오고요. 제가 오늘 맛보게 된 액상은 요 맥심 벨러시티 문마운틴 베이퍼에 있는 마틴 미스트 이 액상입니다. 언제든지 많은 사랑하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하고 많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영상 퀄리티가 조금 리빌드 영상 자체는 처음 찍은 거라서 리빌드는 많이 하지만 크라튼 코일도 곧 올릴 건데 이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것도 한 4-5번 녹음하고 하는 건데
뭐 고쳐야 될 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한결같은 웨이퍼 2번에 있습니다. Yo,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집에서 TV로 지켜봐. Super